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별팜텍에서 양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투 매니에서 소 매니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정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이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뭐 토익 강의냐 아니면 영어 문법 강의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혹시 나가시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강의는 분명히 다산성 모돈 관리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계속해서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강의 동안 스페인의 이제 다산성 모돈 관리 전문가인 루이스 수의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산성 모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A에서부터 Z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꼼꼼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다산성 모돈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나 문제점들, 그래서 다산성 모돈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농장,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장, 혹은 이미 받아들였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농장들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루이스 수의사님이 정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다산성 모돈을 얘기할 때 실산 15도 이상이 되는 모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 농장은 다산성 모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산 15도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의 비율이 3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퍼센트가 실산 15도 이상이 되는 모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비율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농장들, 이제 아니면은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산자수가 늘어난 거는 맞죠. 우리나라의 모돈들도. 그런데 15도, 실산 15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돈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아직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산자수가 좀 늘어나서 다산성 모돈이라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실산이 좀 늘어난 상태를 다산성 모돈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루이스 수의사님이 얘기를 했던 실산 15도 이상의 모돈 같은 경우에는 극다산성 모돈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직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산성 모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유럽이나 뭐 스페인 아니면 덴마크에서 얘기하는 진짜 다산성 모돈과는 아직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밑에 한 농장의 성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 농장은 제가 컨설팅을 하는 농장이고, 그다음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 MSY가 27도가 넘었던 이제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농장인데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잘 보시면 그 농장의 1년 동안의 평균 실산입니다. 그래서 이 MSY가 27도가 나오는 우수한 농장에서 1년 동안 평균 실산이 12.09도. 그러니까 실제로 다산성 모돈의 기준이 되는 15도하고는 거의 3도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산성 모돈을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해서 출발점에 서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돼지 그림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날짜를 보면은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농장에서 근무할 때, 농장에서 이제 분만사에서 제가 정보를 한 모돈이 20마리가 넘게 이제 실산을 낳아서 굉장히 이제 뿌듯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SNS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불치기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 했던 어떤 말들을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 이제 이불킥을 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글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다산성 모돈을 이제 키우고 있는 2017년도에 덴마크를 가서 보고 난 뒤에 다시 이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글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사람의 어떤 기억의 특성이 보면은 좋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오래 크게 이제 과장되게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 간혹 몇 마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새끼들을 낳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벤트지만, 그게 이제 정말 대부분의 경우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농장에 가서 우리 농장 모돈들의 평균 실산이 얼마나 되죠? 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한 15마리에서 16마리 정도 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전산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면, 예, 아까 봤던 것처럼 뭐 12두, 많을 때 이제 13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평균이 13도가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모돈 중에 일부는 뭐 20마리가 넘게 낳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좀 이제 올려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낳는 모돈들은 굉장히 이제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 3월 달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루이스 박사님 책에 보면은 그 감사의 글 맨 앞에 보면은 이 책을 쓰면서 누구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기 제가 아래 잠깐 그걸 따왔지만 트린과 울릭 라스무센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2017년 3월에 이제 덴마크에 가서 2주 동안 그 농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다산성 모돈의 사양 관리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농장의 대표님과 그 농장 대표님의 사모님이 트린,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 이름이 울릭 라스무센인데, 이 농장에서 이제 그 루이스 수의사님도 보고 이제 나름대로 느끼고 이제 배웠던 부분을 그 책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셨던 거고요. 저 역시도 똑같은 농장에 가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농장에 가서 보고 이제 2주 동안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 농장을 2017년도 10월에도 한 번 더 방문을 했고, 2018년도 9월에도 한 번 더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11월에는 직접 이제 이 사장님 가족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덴마크 사양 관리에 관련된 이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할 때 이 사장님을 이제 연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 강의를 들은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가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을 경험했던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농장에서 처음 이제 2017년 3월에 가서 느꼈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다산성 모돈과 그다음에 실제로 다산성 모돈이 이제 키워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충격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까지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덴마크를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덴마크의 수의사들이나 또 다른 농장에 이제 제가 문의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워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같이 녹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농장을 갔을 때는 되게 보면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데를 갔을 때 그 좋은 거에 어떤 장점,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거를 보기보다는 뭔가 이 농장에서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이제 그런 묘한 이제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농장에 처음 가가지고 이 농장의 분만사를 딱 들어갔을 때 우연히 처음에 보였던 모돈이 바로 이 모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돈이 보면은 이 뒤에 엄청나게 이제 지금 많은 사산된 태아들이 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살아에서 태어난 이제 그 포유자돈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에이 거봐, 뭐 다산성 모돈이라고 많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죽잖아. 예. 그리고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근무 시간이 뭐 아침 7시부터 오후 뭐 2시에서 3시까지, 그래서 근무 시간도 짧고 야간에 분만을 하면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다산성 모돈일이 꼭 좋은 건 아닐 거야 라고, 실제로 몇 마리가 죽고 몇 마리가 살아난 날을 세보니까 사산이 12마리, 실산이 15마리. 보면 실산이 15마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산성 모돈의 기준은 일단 충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돈의 결국에 총사는 27마리. 그래서 이 모돈을 보면서 이게 다산성 모돈이 정말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요 모돈을 보면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받았던 농장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더 좋을 것 같아서 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사장님한테 작년 자료 데이터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맨 위가 이제 기본적인 생산 성적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생산 성적을 보기 위해서 또 참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 보통 주간 교배 복수는 34복이 교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 교배 시에 후보돈은 매회 이제 교배할 때마다 거의 8.4두 정도가 이제 후보돈 교배로 충당이 됐다. 근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4, 4분기, 3, 4분기, 2, 4분기, 1, 4분기에서 매 분기에 이제 매주 평균으로 들어갔던 후보돈 숫자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 분만 복수는 34복의 교배가 들어가서 29복이 분만을 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분만율이 86%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당 비생산일수가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복당 비생산일수가 15일. 예. 우리나라에서 15일 비생산일수를 기록하는 농장이 과연 몇 농장이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비생산일수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일 내 재기율이 81%. 그다음에 이제 평균 재기일은 7일. 그다음에 이제 모던 도태율은 6%. 그다음에 이제 PSY가 그래서 이 농장이 35.92가 나오고요. 1년 평균이. 그다음에 모던 회전율은 2.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회전율이 좋지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MSY 27도가 넘었던 그 농장의 모던 회전율은 거의 2.5 정도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PSY가 35.9인데 회전율이 2.22? 왜 그럴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 아래 자료를 보시면요. 그 아래 자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일단은 복당 포유일수가 있거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복당 포유일수가 33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야 이게 모든 포유자돈들이 다 33일을 포유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모던 기준으로 이유를 할 때까지 며칠 동안 포유를 하냐 했을 때 평균 33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33일 정도의 긴 포유일수가 모던 복당 포유일수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대리모를 많이 해가지고 모돈들이 분만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유를 할 때까지 포유를 굉장히 길게 하는 모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복당 모돈 두 당 평균으로 나눴을 때 33일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복당 이유 1이 있고 이유 2가 있는데 이유 1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낳은 새끼가 이유하는 날 이제 이유가 되는데 그 총 이유가 되는 두수를 이제 모돈한테 갖다 붙였을 때 16.12. 그래서 모돈 한 마리가 보통 자기가 낳은 새끼 중에 16.12가 어쨌든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 2라는 거는 이 모돈이 끝까지 달고 있던 포유 마지막까지 달고 있는 이제 자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돈은 낳기는 아까 실산이 18주 정도 되는 농장인데 끝까지 이유 시점까지 달고 있는 자돈의 숫자는 13.12. 근데 그럼 나머지 세 마리는 어디서 이유를 하느냐? 그 세 마리가 바로 데모한테 가가지고 이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데모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복당 포유일수가 복당 이제 뭐 이제 33일까지 늘어나고 그런 이유로 모든 회전율이 이제 2.2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덴마크를 갔다 오고 나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다산성 모돈과 관련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별나라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나라 이야기는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전제를 깔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2017년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이 다산성 모돈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실산 15도 이상이 나오는 모돈들, 그래서 그런 종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법 이제 높은 비율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다산성 모돈, 실산 15도 이상이 되는 모돈들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서 뭐 이제 이 강의가 혹시 뭐 영어 강의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투매니에서 소매니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투와 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too many piglet 그러면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못 써 라는 느낌이라면 so many라는 거는 와 정말 많다, 진짜 많아서 좋다, 좀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다산성 모돈을 얘기를 할 때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많아서 안 돼. 예.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산성 모돈을 생각할 때 와 정말 많아서 좋아라는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투맨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요. 소맨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면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이제 하시는 분들, 와, 다산성 모도는 너무 많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이 났는데 많이 죽어. 다산다사.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맞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다산성 모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나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아, 현장에서 못해 먹겠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적게 낳고 튼튼하게 자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세요. 예, 그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고요. 제가 많이 듣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더 나가면 와, 다산성보다는 심지어는 맛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실제로 다산성 모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농장에서 다산성 모돈을 받아와서 지금 이제 전체 모돈의 한 60% 정도가 다산성 모돈, 실산 15도 이상을 낳는 모돈들로 이제 갱신이 된 상태의 농장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내가 만약에 그분은 이제 다시 이제 좀 스마트팜 자금 이런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농장을 이제 새로 이제 짓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빚을 좀 이제 좀 처음에 좀 지셨죠. 근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빚을 지어서 무리를 해서 농장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다산성 모돈을 굳이 선택했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내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나한테는 다산성 모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다산성 모돈을 들여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생각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돈가가 좋고 그 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수익이 남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정말 저희가 충격과 공포를 느낄 정도의 산자수를 낳는 모돈으로의 갱신이 필요했을까? 왜 걔네들은 그렇게 갱신을 목숨을 걸고 해서 지금 그런 산자수를 낳는 모돈들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요. 농가, 그다음에 양돈 산업의 어떤 절박함이 결국에는 그런 유전자의 혁신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누가 얼마나 절박한가, 그다음에 조금 더 앞서가고 싶은가의 그 어떤 마음가짐이 결국엔 다산성 모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볼 거냐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의 많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산성 모돈을 들여와서 이제 한 60% 정도가 갱신이 된 그 농장의 이제 케이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될 건데요. 그 농장에서 이제 다산성 모돈을 처음 가지고 와서 2018년도에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을 옆에서 같이 지켜봤는데 제가 옆에 설명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어떤 준비도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도 처음 이제 그렇게 많이 나는 돼지를 보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고요. 너무 많이 낳는다. 아, 힘들다.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셨어요. 아, 정말 많이 나. 이게 많이 나니까 이런 성적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말씀하셨던 게 근데 정말 작은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 많이 태어나는 대신에 생시체중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돼지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면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데모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얘네들은 데모 없으면 키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들이 워낙 예전 돼지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돼지들은 이럴 거다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않는, 성공이 잘 안 돼, 실패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빨리빨리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 얘가 좀 이상하네 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돼지를 관찰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그때 바로 이제 챙겨줘야만 얘네들이 이제 성공을 하더라.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아까 작은 게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데모를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교배 복수를 맞추려면 후보돈이 넉넉하게 충분히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이제 이 농장의 한 모돈 현황판을 제가 찍어 온 건데, 보면은 총 이제 27마리를 낳고 사산이 1마리가 나서 이제 실산이 이제 26도가 나왔던 모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돈들이 사실은 이 농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60% 정도가 이제 뭐 27마리까지는 아니지만 실산 15도 이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다산성 모돈을 운영하는 농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